안녕하세요. 해외 사연 튜브에서 사연을 읽어드리는 혜연 DJ입니다. 따뜻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기 미국의 대기업 컨설턴트가 한국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면서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우연한 기회로 만난 한국인 남성의 말에 높았던 콧대가 잔뜩 납작해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한국에 가서 엄청난 광경을 봐버린 이 여성은 다신 한국은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뉴욕 맨해튼에 있는 제 사무실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설레면서도 긴장되더라고요. 높으신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거든요. 제 이름은 에밀리고 미국인이에요. 기업 컨설턴트죠. 갑자기 기업에서 한국을 겨냥한 제품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은 잘 살지도 않고 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영국이나 하다못해 아시아권 쪽에는 중국과 일본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기업의 이익이 곧 제 스펙이었거든요. 저는 날카로운 재치와 비판적 사고로 유명하죠. 숨을 깊게 내쉬고 세계 시장 동향에 관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또렷했죠. 발표를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죠. 제 성공은 제 야망과 의지의 증거예요. 전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 이후로 제 경력은 눈부시게 상승했죠. 제가 단호하지만 공정하다는 평판이 있어요. 제 고객들은 제게 성공에 필요한 솔직한 조언을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발표를 마무리하기 직전 제 동료 마크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어때요? 그가 물었죠.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한국 경제가 호황인 것 같아요. GDP 성장률이 연간 4% 정도라고 들었어요.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한국에 대한 언급에 짜증이 살짝 났어요. 저는 한국 회사들과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죠.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전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어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는 우리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저는 나쁜 경험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시장에 집중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에밀리, 그가 강조하며 말했죠.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에요. GDP가 1조 6천억 달러가 넘죠.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유명하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은 전 세계 가정에서 익숙한 브랜드예요. 우리가 감히 그런 잠재력을 무시할 순 없죠. 전 한숨을 쉬었어요. 인내심이 바닥나는 게 느껴졌죠. 마크, 봐요. 전 목소리를 평정심 있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한국 시장의 매력은 이해해요. 하지만 전 예전에 한국 회사들과 일해봤고 늘 악몽 같았죠.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하고 형식적이에요. 의사결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냥 번거로울 뿐이에요. 그 말을 하자마자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가혹한 걸까요? 제 편견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걸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회의가 끝나고 모두 방을 나갔어요. 전 짐을 챙기는데 제 상사인 앤드류 씨가 저를 불렀어요. 에밀리, 얘기 좀 하자.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걱정으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요? 한국 시장을 일축해서 화가 난 걸까요? 앤드류 씨는 책상 뒤에 앉아서 손을 모았어요. 새로운 임무가 있어. 그가 말했죠. 우리가 한국으로 진출하는데 네가 그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면 해. 마치 배돼지를 맞은 것 같았어요. 한국요? 제가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죠. 전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앤드류 씨가 손을 들어 저를 말렸어요. 네가 망설이는 거 알아. 그가 이해심 있는 어조로 말했죠. 하지만 이건 우리 회사에게 엄청난 기회야.
한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국가고 우리는 그 시장을 놓칠 순 없어. 문화적 차이를 헤쳐나가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너야, 에밀리. 저는 꿀꺽 침을 삼켰어요.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죠. 하지만 앤드류 씨,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회사들과 해봤던 경험은 좋게 말해서 도전적이었죠. 제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맞나요? 앤드류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제 눈에 고정했어요. 에밀리, 그가 단호하지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내게 완전한 믿음이 있어. 넌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야. 누군가 이걸 해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너야. 게다가 이건 네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네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지. 쉽지는 않겠지만 난 네가 이 도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전 깊게 숨을 들이쉬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 말이 맞았죠. 이건 회사에게도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엄청난 기회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한국에 대해 망설이는 건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보다는 고정관념과 과거의 상처에 기반을 둔 거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전 여전히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필요해요. 자원도요. 그리고 한국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한 특별 교육도요. 앤드류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혔죠. 그 모든 걸 넘치게 제공해 줄게. 그가 장담하며 말했어요. 네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갖추도록 할게. 그리고 에밀리, 난 너를 자랑스러워해. 이건 큰 발걸음이야. 넌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는 걸 알아. 그의 사무실을 나오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 김치와 케이팝의 나라, 첨단 기술과 고대 전통이 공존하는 곳. 제가 늘 매력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결코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한 나라였죠. 하지만 제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가슴 속에서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이건 도전이 될 거예요. 맞아요. 전 제 안락지대 밖으로 밀려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인생이잖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두려움에 맞서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하는 거 말이에요. 전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에 서울 지도를 띄웠어요. 서울은 광활한 대도시였어요. 에너지와 생명력이 넘치는 듯 보이는 마천루와 넌사인의 바다였죠. 그 콘크리트와 유리로 뒤덮인 광활한 공간 어딘가에서 제 여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한계를 시험하고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궁극적으로 전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여정. 공감의 힘, 차이의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 정신의 놀라운 회복력에 대해 제게 가르쳐줄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지도를 바라보며 낯선 거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면서 기분 좋은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도 전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배우고 성장하고 제 좁은 경험 너머의 세상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 깊게 숨을 내쉬고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내렸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눈에 익숙하지 않은 광경에 괜히 긴장되고 그랬어요.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일 때문에 왔다는 걸 상기시키면서요. 처음 며칠은 미팅하고 사람 만나는 게 다였어요. 프로젝트 리더인 김지훈 씨도 만났는데 늘씬하고 차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일하면서 보니까 한국 비즈니스 문화가 생각보다 달랐죠. 어떤 회의에선 짜증이 확 났어요. 미국에선 빠른 판단과 결정을 중시하거든요. 근데 여기선 모든 게 느릿느릿 가더라고요. 토론은 끝도 없고 합의만 강조하고. 결국 참다 못해 좀 결정 좀 내립시다 하고 소리 질렀죠. 다들 놀라서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김지훈 씨가 헛기침하더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선 모두 의견 낼 기회 줘야 좋은 결정 내린다면서요.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엔 다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고요.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한 걸 자랑으로 여겼는데 여기선 문제가 되더라고요. 회의 끝나고 다들 나가는데 김지훈 씨가 절 불렀어요. 답답할 수 있다면서도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선 조화와 존중을 중시한다면서요. 서로 맞서기보단 함께 노력해야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요. 고개 끄덕이면서 죄송하다고 했죠. 이런 방식이 익숙치 않다고요. 김지훈 씨가 웃으면서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열린 마음으로 보면 놀라운 걸 배울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 후 몇 주간 퇴근하고 서울 이곳저곳 둘러봤어요. 처음엔 그냥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는데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서울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전통 한옥이랑 높은 빌딩이 공존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급속 성장의 상징 같았죠. 공원에선 어르신들이 바둑 두고 수다 떠는 모습이 정겨웠고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스케일에 감탄했죠. 서울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한국 동료들과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눈치라는 걸 배웠는데 은근한 사회적 신호를 읽고 행동을 조정하는 거더라고요. 정의라는 것도 알게 됐죠. 한국인들이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깊은 유대감을 쌓는 거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헌신에 감명받았어요. 뭘 해도 진심을 다하더라고요. 어느 날 김지훈 씨가 전통다리에 초대했어요. 앉아서 예쁜 찻잔에 담긴 녹차를 홀짝이니 평화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간단하지만 아름다운 의식에서 주변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느꼈죠. 다실 나서면서 김지훈 씨가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전통과 조화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한계에 도전하는 나라라고요. 그래서 특별하다면서요. 제가 예전엔 무시했던 나라를 새롭게 인식하게 됐죠.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 배운 걸 일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듣는데 더 신경 쓰고 말은 줄였죠. 결정 내리기 전에 동료들 관점을 고려했고요. 제 주장만 밀어붙이기보단 관계 만들고 팀워크 기르는 데 집중했죠. 천천히 이런 접근법의 장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더니 한국 팀이랑 미국 팀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더라고요. 기한보다 일찍 중요 단계를 마쳤고 성공을 자축하면서 모두 얼굴에 흥분과 자부심이 넘쳤죠. 성과를 만끽하면서도 제 개인적 여정은 아직 멀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배울 게 많고 겪을 일도 도전할 일도 많을 거란 걸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으로 일에 몰두했죠. 추가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책임도 더 맡으면서 제 자신을 증명하고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즐거운 일도 틈틈이 찾았어요. 언어 교환 모임 들어가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는데 낯선 발음과 리듬이 혀에서 굴러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활기찬 예술 문화 현장도 탐험했죠. 콘서트, 전시회 가면서 서울의 창조적 에너지에 빠졌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제 안에 변화를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편협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아니게 된 거죠. 차이를 받아들이고 낯선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에 마음을 열게 됐어요. 돌이켜보면 한국이 저에게 준 건 성공적인 프로젝트나 이력서 한 줄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 나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법, 그리고 전에 몰랐던 목적의식과 열정을 얻었죠. 앞으로 어디로 가든 마음속엔 한국이 자리할 거예요. 제가 걸어온 놀라운 여정과 그 과정에서 성장한 제 자신을 상기시켜 줄 거니까요. 한국에서의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전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목표를 이뤄냈거든요.
하지만 막 긴장이 풀리려던 참에 커다란 차질이 모든 걸 망칠 뻔했죠. 미국 팀과 한국 팀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못되면서 시작됐어요. 중요한 마감 기한을 놓쳤고 금세 긴장감이 고조됐죠. 그동안 우리가 이뤄낸 모든 진전이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어요. 제 안에서 예전의 편견과 좌절감이 북받쳐 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전 크게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려 노력했죠. 프로젝트를 살리려면 우리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메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전 지훈 씨와 다른 팀장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자 회의실에 맴도는 긴장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제 의견을 먼저 말하는 대신 전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 팀이 마감 기한에 대한 우려와 그들이 받는 압박감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죠. 개인의 목표를 희생하더라도 조화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또 미국 팀이 의사결정이 더딘 속도에 대한 불만을 설명하는 걸 들었죠. 명확한 의사소통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점, 마감 기한을 지키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거기 앉아서 이 모든 걸 듣다 보니 깨달음이 왔어요. 양측 다 타당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걸요. 한국 팀은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조화와 팀워크를 우선시하는 게 맞았어요. 미국 팀 역시 가끔 마찰을 일으키더라도 명확성과 책임감을 추구하는 게 옳았죠. 하지만 핵심은 그런 상충하는 우선순위의 균형을 잡는 거였어요. 서로의 문화적 가치관과 규범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거죠. 어려운 상황인 건 알아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모두에게 통하는 절충간을 찾아야 한답니다.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건너편에서 저를 바라봤어요. 에밀리 씨,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프로젝트를 망칠 순 없죠. 한 발 물러서서 해결책을 생각해 봅시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어요. 긴 토론과 브레인스토밍 끝에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팀에 더 많은 유연성을 주되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는데 모두가 책임을 지도록 프로젝트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어요.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도록 명확한 소통 채널과 규칙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팀 간의 관계와 신뢰를 더 돈독히 쌓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요. 사교 모임이나 팀워크 활동도 마련해서 모두가 서로를 인간적으로 더 잘 알 수 있게 했죠. 함께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 한국 동료들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장시간 노동과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그들을 탁월함으로 이끄는 헌신과 직업 윤리를 보았죠. 팀과 회사에 대한 깊은 충성심과 헌신, 개인의 필요보다 집단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태도 말이에요. 그런 자질들은 제가 익숙한 방식과 달리 표현되긴 했지만 존경하고 감탄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양팀 모두를 만족시키는 타협점을 찾아냈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수됐고 우리의 노고가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며 엄청난 자부심이 솟구쳤죠. 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겪은 놀라운 여정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은 제 자신과 저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 주었고 전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돌아보게 됐어요.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도착했지만 지금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죠. 지훈 씨와의 첫 만남에서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대조의 나라라고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고 조화와 개성이 모두 중시되는 곳이었죠. 그리고 공감, 이해, 존중의 힘에 대해 제게 많은 걸 가르쳐준 나라였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전 작별 인사를 하러 지훈 씨를 찾아갔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감정으로 잠겨 있었죠. 당신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 그리고 인내와 이해심에 대해서요. 지훈 씨는 미소 지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에밀리 씨도 저에게만 흥결 가르쳐 주셨어요. 불편하더라도 목소리를 내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다른 관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양성에서 오는 힘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할 때 저는 이 놀라운 나라와 가족 같았던 사람들을 떠나는 게 슬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 앞으로가 기대되기도 했죠. 그렇게 뉴욕행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다보니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나 많이 배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걸 발견해 나가야 했죠. 저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서요. 한국은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새로운 경험과 관점에 열어둘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 그 교훈을 항상 간직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전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제 마음의 한 조각은 영원히 한국에 있을 테니까요. 제 삶을 바꿔놓고 성장과 회복력,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그 나라 말이에요. 뉴욕으로 돌아오니까 좀 이상했어요.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는데 모든 게 너무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인상 깊어 보이던 세련되고 현대적인 장식들이 이제는 한국의 따뜻함과 활기찬 분위기에 비하면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제 주변 환경만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도 변했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눈을 열어주었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었죠.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국팀의 전략 중 일부를 제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했죠. 말을 덜 하고 더 많이 듣는데 시간을 할애했고 제 의견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 동료들은 우리 팀이 훨씬 더 협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팀에서도 제 경험과 통찰력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죠. 예전에는 무시했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전문가로 인정받는 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교훈과 한국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앤드루스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에밀리,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당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해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게 드러나죠. 정말 대단한 일을 해줘서 고마워요. 목이 메어 왔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앤드루스 사장님.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어요. 비즈니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앤드루스 사장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소식이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팀을 이끌었으면 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이요? 다시? 하지만 그 소식이 가라앉자 흥분되더라고요. 제 마음을 사로잡은 나라로 돌아가서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기대되었어요. 영광입니다.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난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몇 가지 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한국 귀국을 준비하며 열심히 뛰었어요. 지훈이와 다른 한국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제 새로운 역할에 대해 알려주고 조언과 지원을 부탁했죠. 또한 한국어와 문화에 더 능숙해지기로 결심하고 한국어 공부에 박차를 가했어요. 한국에서 팀을 이끌려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동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출발 날짜가 다가오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이 새로운 역할이 도전이 될 거란 걸 알았지만 동시에 제가 준비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목적의식과 결의가 느껴졌어요. 저는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공기 중에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느껴졌어요. 도시는 생기로 넘쳐나는 것 같았고 어디를 봐도 성장과 혁신의 징후가 보였죠. 저는 열정을 가지고 일에 뛰어들었어요. 한국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전략과 계획을 세웠죠. 그 과정에서 어려움과 좌절도 겪었지만 성공과 이정표도 함께 축하했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했어요. 인내와 회복력의 힘,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진실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죠. 또한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따뜻함과 관용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들이 항상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동료가 프로젝트를 도와주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있든,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주든, 저는 항상 제가 만난 친절과 연민에 감탄했죠. 하지만 아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공감과 이해의 힘에 관한 것이었을 거예요. 한국은 제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배울 때 우리는 가장 넓은 문화적 간극조차도 좁힐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고 살면서 저는 모든 상호작용에서 공감과 이해를 실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 더 집중했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려 노력했죠.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저는 이 놀라운 나라에서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피상적인 것 이상의 우정과 관계를 형성했고,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느꼈죠. 물론 여전히 극복해야 할 도전과 장애물은 있었어요. 언어 장벽은 때때로 좌절감을 줄 수 있었고, 집의 익숙함과 편안함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낙담하거나 압도될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어요. 한국 사람들의 놀라운 회복력과 결단력, 그리고 그들이 항상 가장 어려운 도전도 극복할 방법을 찾는 모습을 기억했죠. 그리고 공감과 이해의 힘, 그것이 제 자신의 삶과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상기했어요. 그 가치를 계속 실천하는 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맞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나날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 놀라운 나라와 그 사람들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았고 혼자서는 절대 찾지 못했을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을 발견했죠.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이곳으로 저를 이끈 여정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고 저는 그 교훈을 평생 간직할 것임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서울의 바쁜 거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앞으로 제 길이 정확히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에 충실하다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맞설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제게 공감과 회복력, 그리고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가치들로 무장한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번에 작은 발걸음씩 내디디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퀸틴 페어웨더고요. 40대 물리학자입니다. 영국 옥스포드에서 살며 일하고 있어요. 옥스포드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죠. 저는 거의 20년 동안 별과 우주를 연구해 왔어요. 제 자신이 공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죠. 결국 과학자들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제가 일하는 회사인 셀레스티얼 이노베이션스의 지루한 회의에서 시작됐죠. 우리 회사는 우주를 연구하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요.
우리 사장님인 하딩 박사님이 일어나서 큰 뉴스를 전했어요. 다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한 회사와 협력하게 될 거예요. 하고 그녀가 말씀하셨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한국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이 있긴 했지만 그리 좋은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과학, 특히 우주 연구에서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천체 물리학에 대해 뭘 알겠어요? 라고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제 얼굴처럼 놀란 표정들을 기대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소식에 흥분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거기 앉아서 짜증나고 혼란스러웠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전화기와 TV를 만드는 곳일 뿐이었죠. 그들이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우주 과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불공정했지만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딩 박사님은 계속해서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좋을지 얘기하셨어요.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왜 나쁜 생각인지에 대한 이유들만 생각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때 하딩 박사님이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퀸틴, 당신이 서울로 가는 팀을 이끌 거예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예요. 제가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사장님 말씀을 거절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 그러고 싶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컴퓨터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크고 현대적인 도시들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강한 경제에 대해 읽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래, 좋은 스마트폰은 만들 수 있겠지만 별에 대해서 뭘 안다고 라고 생각했죠. 이런 생각들이 들어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모두 오래된 이야기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들에서 온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지 못했죠. 날이 지나면서 여행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한국이 추울 거라고 생각해서 따뜻한 옷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또 제 연구 논문들과 노트북도 모두 챙겼어요. 한국 과학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보여줄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타기 전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며 뒤척였죠.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연구는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과 의심들이 많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생각들이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나라 전체와 그 나라의 과학자들을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편견이란 누군가를 만나보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 부당한 의견을 갖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은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에 의문을 품는 거? 하지만 건전한 의심과 부당한 편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곧 그 교훈을 힘들게 배우게 될 거였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저는 흥분과 긴장이 섞인 기분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보니까 모든 게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해서 놀랐어요. 공항이 엄청 크고 반짝반짝했거든요. 유리랑 매끈한 표면이 많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죠.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요. 공항이 붐볐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 다녔고 한국어랑 영어로 된 안내판이 도움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지나칠 때마다 살짝 고개를 숙이며 얼마나 공손한지 눈에 띄더라고요. 도착구역을 걸어가는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자분이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제가 다가가자 그분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자기 소개를 하셨어요.
한국 연구회사에서 온 박 씨라고 하셨죠. 페어웨더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분이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좀 피곤했거든요. 박 씨가 대기 중인 차로 안내해 주셨는데 아주 새 것 같은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창밖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고속도로가 넓고 매끄러웠고 양옆으로 높은 아파트 건물들과 알록달록한 광고판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정돈돼 보였어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건물들이 더 높아지고 빽빽해졌어요. 도시는 옛 것과 새 것이 섞여 있었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 바로 옆에 곡선 지붕의 전통 건물들이 있는 걸 봤어요. 거리는 차와 버스, 그리고 보도를 빠르게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박 씨는 운전하면서 유명한 명소들을 가리켜 주셨어요.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강도 보여주셨고 언덕 위에 있는 엔서울 타워도요. 저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볼 게 너무 많았어요. 마침내 제가 일하게 될 연구시설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작았는데 몇 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 감탄했어요. 로비는 매끈한 하얀 벽과 반짝이는 바닥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우주 사진과 과학 도표를 보여주는 큰 스크린이 있었어요. 한국 측 수석 연구원인 김민준 박사님이 저를 맞이하러 오셨어요. 저보다 키가 작으시고 둥근 얼굴에 안경을 쓰고 계셨죠.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페어웨더 박사님, 이렇게 오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정말 기대가 큽니다. 김 박사님이 시설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연구실은 제가 익숙한 것보다 작았지만 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강력한 컴퓨터나 망원경 같은 익숙한 것들도 보였지만 전에 본 적 없는 기계들도 있었어요. 모든 게 새 것처럼 보이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죠. 정말 놀란 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였어요. 이미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연구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해서 우리가 지나가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헌신을 본 적이 없었죠. 견학을 마치고 김 박사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한국 바비큐를 꼭 드셔보셔야 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죠.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시끌벅적하고 붐볐는데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가운데 그릴이 있는 테이블에 앉았죠. 김 박사님이 주문하셨고 곧 날고기와 야채 접시들이 나왔어요. 그릴에서 음식을 구우면서 김 박사님이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했는지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해 말씀하셨죠.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오시는 걸 좀 망설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 박사님이 진지하게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에 올 때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나라와 사람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맛있는 식사를 마치면서 저는 여기서 배울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은 평소와 같이 시작됐지만 제게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날이 될 거였어요. 전날 저녁에 먹은 한국 바비큐 때문에 아직도 배가 부른 채로 일찍 일어났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 김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이미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방 안에는 활기가 넘쳤죠. 우리 모두 몇 주 동안 골치를 썩혀온 정말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셀레스티얼 이노베이션스의 최고 두뇌들도 풀지 못한 문제였거든요. 한국 팀이 모여서 빠르게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는 걸 지켜봤어요. 뭔가 흥분한 것 같아 보였죠. 김 박사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오셨어요. 퀸틴 씨, 저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가 말씀하셨어요. 좀 색다르긴 한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방식이었죠. 한편으로는 곧바로 무시하고 싶었어요. 너무 위험하고 엉뚱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만약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저도 놀랐죠. 팀은 바로 일에 착수했어요. 마치 100번이나 연습한 것처럼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려고 주위에 깊게 지켜봤어요. 모든 게 제겐 너무나 새로웠거든요. 일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무도 다투거나 우두머리 행세를 하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 일을 알고 있었고 별말 없이 해냈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한 후 김 박사님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하셨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게 큰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실패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메인 컴퓨터 주변에 모였어요. 김 박사님이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하셨고 우리는 기다렸죠.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숫자들이 우리가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냥 작은 개선이 아니라 엄청난 도약이었죠.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방 안이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뛰어다녔어요. 저도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부심에 빛나는 김 박사님을 바라봤죠. 그 순간 제 모든 의심과 편견이 녹아내렸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깨달았죠. 이 사람들은 그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뛰어났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것도 저를 놀라게 한 창의력과 팀워크로 말이에요. 주변에서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물론 돌파구를 찾아 기뻤죠. 하지만 제가 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고 판단했었거든요.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들의 재능과 노력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김 박사님께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분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고마워요, 퀸틴 씨. 하지만 우리만의 공이 아니에요. 팀 전체의 노력이었죠. 당신의 의견도 매우 가치 있었어요. 그분의 친절함에 더욱 겸손해졌어요. 처음부터 그들을 의심했던 제게 여전히 팀의 일원으로 대해주시다니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성공을 축하하고 대응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실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더 개방적이고 흥미진진해졌죠. 저는 한국인 동료들에게서 배우고 싶어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그날 저녁 연구실을 나오면서 건물을 돌아봤어요. 더 이상 작고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혁신과 발견의 장소로 보였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해봤어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한국에 왔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과학뿐만 아니라 저와 다른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죠. 이날은 우리 프로젝트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전환점이 됐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한국에서 보낼 남은 시간에 대해 기대에 부풀었어요. 마음을 열고 배울 준비가 됐거든요.
일하면서 큰 진전이 있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인 동료들이 기꺼이 저를 여기저기 데려가 주셨죠. 서울이랑 근처 여러 재미있는 곳들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에 우리는 경복궁에 갔어요. 정말 크고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색깔 고운 건물들이랑 예쁜 정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되고 웅장한 경복궁이 현대적인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 친구 지수가 600년도 더 된 곳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해 보려고 했죠. 경복궁 안을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한복이라고 하는 한국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밝은 색깔에 흐르는 듯한 디자인이. 제가 평소에 보던 양복이나 드레스랑은 정말 달랐어요. 관광객들 중에는 한복을 빌려 입고 경복궁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경복궁 구경 후에는 북촌 한옥마을로 갔어요. 이 동네에는 한옥이라고 하는 한국 전통 가옥이 많았어요. 좁은 길가에 지붕이 휘어진 예쁜 집들이 줄지어 있었죠.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이 집들 중 일부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에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다음 날에는 남산타워에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랐는데 서울 정영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높은 빌딩들, 푸른 공원들, 그리고 한강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게 보였죠. 타워 꼭대기에는 난간에 달린 수천 개의 다채로운 자물쇠들이 있었어요. 지수가 설명해 주길 연인들이 사랑의 상징으로 자물쇠를 거기 달아둔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본 적 없는 정말 귀여운 전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동료들이 저를 광장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 데려갔어요. 제가 익숙한 대형마트와는 정말 달랐죠.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온갖 냄새와 소리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떡볶이나 빈대떡 같은 여러 가지 한국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어요. 처음 맛보는 맛이었지만 모든 걸 먹어보는 게 즐거웠어요. 서울에서는 어디에나 기술이 있다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발달되어 있고 사용하기 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이랑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식당에서는 테이블에 있는 터치스크린으로 음식을 주문하곤 했어요. 옛 전통과 새 기술을 이렇게 잘 섞어 쓰는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머무는 동안 한국의 몇 가지 관습도 배웠어요. 예를 들어 뭔가를 주고받을 때는 두 손으로 하는 게 예의 바른 거더라고요. 또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어느 주말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갔어요. 바위로 된 봉구리와 맑은 계곡이 있는 산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등산로를 걸으면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등산을 즐기시더라고요. 제 친구 민준이 말하길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체력 관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보였어요. 주가 지날수록 저는 한국 음식에 푹 빠져들었어요. 비빔밥, 삼겹살, 김치찌개 같은 새로운 음식들을 먹어보는 게 즐거웠죠. 처음에는 너무 매운 음식들도 있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심지어 젓가락 쓰는 법도 제대로 배웠는데 그게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음악이랑 TV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동료들이 저한테 K-팝이랑 한국 드라마를 소개해줬죠. 언어는 이해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음악은 중독성 있고 TV 프로그램들은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이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 놀랐던 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 하는지였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거나 음식을 주문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었죠. 이런 친절함 덕분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환영받는 느낌이 들고 편안했어요. 한국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과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역사가 풍부한 나라였죠. 사람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한국인 동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서만이 아니었죠. 저는 그들을 자신만의 희망과 꿈, 그리고 어려움을 가진 진짜 사람들로 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우리 연구실에 들어설 때마다 설렘을 느꼈어요. 우리 모두가 큰 우주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일하면서 공기 중에는 에너지가 가득했죠. 우리 팀장이신 김 박사님은 항상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그분의 친절함 덕분에 저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계산에서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 같았죠. 영국에서였다면 우리는 휴식을 취하거나 심지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제 한국인 팀원들은 이 난관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늦게까지 남아 음식을 시켜 먹으며 계속 일했어요. 저는 그들의 의지에 놀랐어요. 저도 남아서 돕기로 했어요. 밤새 일하면서 동료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죠. 젊은 연구원인 수진 씨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의 컴퓨터 전문가인 재훈 씨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요. 이런 순간들을 통해 제가 그들을 알기도 전에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눈이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는 마침내 문제를 해결했어요. 팀 전체가 환호하고 서로를 껴안았죠. 저는 우리의 작업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사람들의 그룹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웠어요. 주가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들은 주에 깊게 들어주었어요. 그들이 뭔가를 제안했을 때 저도 세심하게 귀 기울였고요. 우리가 항상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생각을 항상 존중했죠. 이런 팀워크 덕분에 우리는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또한 저는 한국인 동료들이 서로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보았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부탁받지 않아도 도움을 제공했죠. 그들은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서로의 성과를 축하했어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직장이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오후 제가 계산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영국에서였다면 아마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비난 대신 저는 지지를 받았죠. 김 박사님은 제가 정직했던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하셨고, 우리 모두 함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실수로부터 배운다면 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일 외에도 제 동료들은 저를 그들의 활동에 초대해 주었어요. 우리는 서울 근처의 아름다운 산에서 하이킹을 했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들도 맛보았고요. 그들은 저에게 간단한 한국어 문구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제 서툰 발음에 부드럽게 웃어주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에는 일과 기술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우주와 과학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 법, 그리고 다양한 일처리 방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돌이켜 보았어요. 저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제 방식이 가장 좋다고 너무나 확신했었죠. 이제 그런 옛날 생각들이 거의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연구실을 나서고 있을 때 김 박사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퀸틴 씨, 그가 말씀하셨죠. 당신의 열심히 일한 모습과 열린 마음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 팀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어요. 그분의 말씀에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겸손해졌어요. 제 마음과 생각을 열었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 이상의 것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진정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평생 간직할 교훈들을 배웠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서울의 밝은 불빛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런 기회와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했죠. 영국으로 돌아갈 때 저는 단순히 우리 프로젝트의 결과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세상과 그 속의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서울을 떠나는 날, 저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했던 흥미진진한 일들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슬펐죠. 하지만 동시에 영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 들뜨기도 했어요. 가방을 싸면서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산 선물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했어요. 아내를 위한 아름다운 실크 스카프, 하딩 박사님을 위한 전통 한국 찻잔 세트,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컬러풀한 부채들이 있었죠. 각각의 물건들이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공항에서 김 박사님과 다른 팀원들이 저를 배웅하러 왔어요. 우리는 포옹하고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죠. 김 박사님이 컬러풀한 종이로 포장된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집에 도착하면 열어보세요 하고 김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때 제가 의심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더라고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고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집으로 가는 비행기는 긴 여정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 시간을 이용해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을 일기에 적었죠. 본 첨단 기술들, 맛본 맛있는 음식들, 만난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썼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 가기도 전에 섣불리 판단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적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옥스퍼드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고 아내는 볼에 키스해 주었죠. 집에 돌아오니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벌써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녁 식사 후에 김 박사님이 주신 선물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우리가 일했던 한국 연구시설의 작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모형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라고 쓰인 메모도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저희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은 제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저는 우리가 이룬 돌파구와 한국팀의 기술과 직업 윤리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말했어요. 하딩 박사님은 제 보고를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박사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이번 경험이 당신을 변화시킨 것 같군요, 퀸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과학뿐만 아니라 인생과 다양한 사고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에서 배운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적용하는 데 힘썼어요. 처음에 동료들은 놀랐지만 곧 이 새로운 접근법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게 되었죠. 또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어려웠지만 즐거웠죠. 다음에 만날 때는 새 친구들과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퇴근할 때 로비에 새로운 포스터가 있는 걸 봤어요. 한국연구시설과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알리는 거였죠.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기억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제가 겪은 것과 같은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신이 났어요. 그날 밤 김 박사님께 이메일을 쓰기 위해 앉았어요.
다시 한번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나누고 싶었거든요. 타이핑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서울행 비행기에 마지못해 탔던 그 사람이 아니었죠. 이메일 마지막에 전체 팀과 화상 통화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다시 한번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우리가 여기 영국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흥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 협력의 끝이 아니라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잠들기 전에 책상 위에 있는 한국 시설 모형을 바라봤어요. 그것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 주었죠. 절대로 어떤 장소나 그곳 사람들을 진정으로 알기 전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마음만 열면 놀라운 것들과 배울 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요. 한국 군대는 훈련도 엉망이고 군인들 실력도 쓰레기라고 말하는 미국 여군이 있습니다. 이 여군은 정말 우연히 한국을 가게 되고 서울 한복판에서 마주한 한국 대학생들의 충격적인 광경을 보더니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이 여군은 그 광경을 보고 나서 한국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리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고 불리는 미국 군대의 군인이죠. 뉴욕 한복판에서 자랐던 제 인생은 누가 봐도 탄탄대로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군대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군인이셨고 저 또한 당연하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생각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미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어요. 체육도 잘했고 체력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에 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군인으로서의 삶이 어떨지는 아무도 완전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기초훈련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어요. 훈련은 혹독했고 기대치는 높았으며 때로는 수능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났죠. 하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군대에서 전에 알지 못했던 동지애와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진정한 기강이 뭔지, 팀워크가 뭔지, 자신보다 더 큰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게 뭔지 배웠죠. 빠르게 계급이 올랐고 동료들과 상관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은 제가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고 평생 갈망해왔던 소속감을 느꼈죠. 하지만 군 경력에서 잘 나가면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들로 시작됐는데 남자 동료들의 불편하거나 대상화된 느낌을 주는 말과 행동 같은 거였죠. 그냥 문화의 일부일 뿐이고 강해져야 하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무시하기 어려워졌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두려워졌죠. 저를 정복해야 할 대상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남자들의 음란한 말, 부적절한 접촉, 그리고 노골적인 제안을 겪어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상관에게 학대를 보고한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더 이상 끊임없는 괴롭힘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었죠. 목에 심장이 걸린 채로 지휘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와 다른 여군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하지만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지지와 이하의 대신 무관심과 무시의 벽에 부딪혔어요. 지휘관은 제 불만을 무시하면서 남자애들은 다 그렇다며 농담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했죠. 목소리를 높이면 제 경력에만 해를 끼칠 뿐이고 계속 밀어붙이면 문제아이자 골칫거리로 낙인 찍힐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가 헌신했던 조직에 완전히 배신당하고 혼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고통과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임무에 집중하려고 애썼죠. 하지만 괴롭힘은 오히려 격화되어 매일 악몽이 되어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동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끊임없는 학대의 포화를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고립을 택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죠.
그리고 저를 완전히 집어삼킬 듯한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누구에게 의지하고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마침내 파병에서 돌아왔을 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고 치유하고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곧 제 군대 트라우마의 상처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시간이 갈수록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죠. 부모님은 항상 저에 대한 기대가 컸고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빨리 민간인 생활로 전환해 대학에 등록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하기를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쳤고 탈진했으며 겪은 트라우마를 처리할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죠. 제 자신의 껍데기 안에서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고 한때 익숙했던 사람들과 장소들과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오랜 애인 데이비드와의 관계조차 제 고통과 고립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엉망이 되기 시작했죠. 그는 제가 왜 그냥 극복하고 군대에 가기 전처럼 쾌활하고 야심찬 여자가 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과거는 뒤로 하고 우리의 미래에 집중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저는 이전에 제가 되는 건 결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겪은 경험들이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다는 걸요. 제 자신의 고통과 혼란의 바다에 빠져 숨 쉴 수조차 없는 기분이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변해가면서 겪었던 학대의 기억과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받은 배신에 시달리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점점 더 가라앉아 갔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건 알았죠. 저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어둠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무작정 전역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전역을 하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성적이 좋은 탓에 뉴욕 대학교에 합격증을 받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두렵고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저는 그래서 무작정 LA를 여행하기로 했어요. LA를 여행하던 날이었어요. 여름 더위가 숨막힐 정도로 강렬했어요. 전 센트럴파크에 앉아서 혼란스러운 제 생각 속에서 평화로운 순간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제가 전역을 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어요. 주변 세상과 단절된 채로 과거의 제 모습과 동떨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머리 위로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죠. 실례합니다. 이 자리 비었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젊은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절 바로 편안하게 만들었죠. 전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앉으라는 제스처를 했어요.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전 그의 이름이 재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 도시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교환학생이었죠. 얘기를 나누는 순간부터 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유대감을 느꼈어요. 재현이는 정말 제 말을 귀담아 듣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질문과 사려 깊은 반응이 절 움츠러들게 했던 껍질에서 벗어나게 해줬죠.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전 재현이에게 군 복무 경험과 겪었던 트라우마, 그리고 민간인 생활에 재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재현이는 주제를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경청해 주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자라온 자신의 이야기와 겪었던 도전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은 것들에 대해 말해 주었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 재현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단순히 공원에서 만난 다정한 얼굴 그 이상이었어요. 그 역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하고 현명해진 영혼의 친구였죠. 저는 그의 조용한 힘에 이끌렸어요.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오후 내내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철학적인 주제까지 폭넓게 대화를 나눴어요. 재현이는 자기 나라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들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말해주었죠. 재현이가 말해준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의 대학생들은 자신만의 꿈을 펼치는 데 집중하는 친구들이었죠. 자신의 비전이 확실한 친구들 같았어요. 제가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를 듣자 재현이는 저를 지그시 바라봤어요.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저의 마음을 알아채곤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제 혈관을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와본 적이 없었고 완전히 낯선 문화에 이렇게 깊이 빠져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비는 터미널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정확히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확신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재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러 왔는데 그의 얼굴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죠. 공항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제 감각을 자극하는 축제 같았고 저는 신이 나고 살아있는 것 같았죠. 다음 며칠 동안 재현이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그는 서울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들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경복궁 방문으로 시작했는데 아름다움과 웅장함으로 제 숨을 멎게 만드는 고대 건물과 정원들의 광활한 단지였어요. 우리가 마당과 정학을 걸어다니는 동안 재현이는 500년 넘게 한국을 통치했던 조선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저는 매 순간 저를 둘러싼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 놀라운 도시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섞여 있는 방식이 신기했죠.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에서부터 한강 위로 우뚝 솟은 반짝이는 마천루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대조의 도시였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서울의 볼거리와 소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그랬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감동했어요. 그들은 마음을 열고 저를 그들의 삶 속으로 환영해 주었죠. 제가 맛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든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든, 공원에서 소풍해 우리를 초대한 대학생 무리든,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연결감과 소속감을 느꼈어요. 제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재현이가 저를 그의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우리는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시고 손수 만든 송편을 먹으면서 저는 그녀가 그녀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녀를 오늘날의 강하고 회복력 있는 여성으로 만든 고난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녀는 일본 점령기에 자라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을 괴롭혔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는 한국 전쟁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그녀의 가족을 어떻게 갈라놓았고 가혹하고 용서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녀 홀로 살아남도록 내버려 두었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견뎌냈어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발견했죠. 저는 그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놀라운 여성과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꼈어요. 세대를 거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의 투쟁과 승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이 단지 명소를 구경하고 문화를 경험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는 곳, 소속감을 찾는 것에 관한 거였죠. 그 후 몇 주 동안 재현이와 저는 계속해서 도시를 탐험했어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새로운 동네와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로 모험을 떠났죠. 우리는 남산에 올라
엔서울타워 꼭대기에서 도시의 멋진 정형을 보았고, 명동과 홍대의 붐비는 거리를 걸었으며, 한반도를 여전히 괴롭히는 분단의 엄중한 상기를 보기 위해 DMZ로 당일 여행을 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제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따뜻한 미소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길거리 상인에서부터 지역 목욕탕에서 저를 그들의 날개 아래 데려간 아줌마 무리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연결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꼈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도전에 직면했고 전쟁과 분단으로 조국이 찢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살아남았죠. 그리고 재현이와 그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 정신의 진정한 본질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공하려는 불굴의 의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충성심, 그리고 교육과 노력의 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죠. 저는 그들이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교과서와 모의고사에 단 하나의 집중력과 결단력을 쏟아붓는 것을 경외감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학문적 추구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정말 전염성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 순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인상 깊었죠. 이른 새벽까지 노래방을 부르든 한강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밤새 꼬박 깨어있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최대한 즐기고 가장 작은 순간에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는지 알고 있었어요. 제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느꼈어요. 제게 그렇게 많은 의미를 주게 된 사람들과 장소들을 뒤로하고 떠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제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은 영원히 저와 함께 할 거예요. 치유와 자기 발견의 길로 저를 인도하며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가방 가득 추억을 싣고 저는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앞에 놓인 도전과 기회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장애물과 좌절이 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회복력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길이 어둡고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요.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할 때 저는 눈을 감고 한국에서의 시간의 기억들이 저를 휘감는 것을 느꼈어요. 웃음과 눈물, 승리와 투쟁, 저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시킨 순수한 기쁨과 연결의 순간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인생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든 제 마음의 일부는 항상 한국에 속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회복력과 희망, 그리고 인간 정신의 힘에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사람들과 장소들에게 말이죠.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전 이상한 감정이 휘몰아치는 걸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뉴욕에 다시 돌아와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들을 나누게 되어 정말 신이 났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주간 제게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들과 장소들에 대한 깊은 슬픔과 상실감,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북적이는 터미널을 걷고 있자니 마치 내가 떠나온 세상과 다시 돌아온 세상 사이에 이상한 단절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 동안 완전히 바뀐 시각으로 고향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놓쳤던 사람들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메시지와 알림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가방을 풀고 한국에서 모은 기념품들을 정리하면서 전 한국 이전의 제 삶이 마치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지면서 묘하게 동떨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전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 그동안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예전의 모습에 맞추려고 애쓸수록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제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건 저를 두렵게 하면서도 흥분되게 만드는 깨달음이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는 걸, 완전히 제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도전과 장애물들,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서울의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제 결정에 대해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계셨죠. 대학, 직장, 결혼, 가정과 같은 전통적인 길을 따르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하는 동안 겪은 개인적인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셨어요. 외국 문화에 대한 순간적인 열망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걱정하신 거죠. 하지만 전 부모님과 앉아서 제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었어요. 한국이 저를 어떻게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러자 부모님의 눈빛에서 이해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그 먼 나라와 맺은 유대감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과 결단력, 이것이 제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지못한 축복과 자주 연락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전 서울의 대학교에 지원하는 과정을 시작했어요. 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많은 세부 사항들과 실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죠. 새로운 언어와 문화의 불확실성에 맞서야 하는 벅찬 과제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동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제 자신과 제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특히 재현이는 제게 힘과 영감의 원천이었어요. 이 여정의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경험과 기회들을 상기시켜 준 거죠. 몇 주가 몇 달로 변해가고 출발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전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껏 알고 지내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떠난다는 생각에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죠. 제 결정에 의문을 갖는 순간도 있었어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꿈을 좇는 게 어리석거나 순진한 짓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면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곤 했어요. 제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은 놀라운 사람들과 장소들 말이에요. 재현이, 할머니의 따뜻함과 관대함, 한국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와 회복력, 한때 제게 너무나 낯설었던 땅에서 찾은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떠올리곤 했죠. 그런 순간에 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과 불확실성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전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꿈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다시 한번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 여정의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였죠.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제 뒤로 멀어져 가는 가운데 평화로운 감정이 저를 휘감았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선택을 의심하고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고민하게 될 순간들, 어둡고 불확실해 보이는 길을 계속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이 제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설령 길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에 평화롭게 잠이 들 무렵 감사함이 제 마음을 휘감았어요. 저를 이 순간으로 이끌어준 놀라운 경험과 기회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사람들과 장소들에 대한 감사한 말이에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직 배울 교훈과 모험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제 자신의 투쟁 속에서
버려진 힘과 회복력으로 무장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머리로 제 여정에 몸을 맡겼어요. 제 삶에 새롭고 신나는 한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거였죠. 한국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어요. 소속감, 새로운 목적의식, 그리고 꿈을 좇을 용기까지요. 이제는 제가 한국에 보답할 차례였어요. 제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활용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나라와 문화에 제 흔적을 남길 차례였죠.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자 전 짜릿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에 대한 순수한 기쁨과 기대감이었죠. 그 순간 전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이나 장애물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의 추억이 언제나 저를 이끌어 줄 거니까요. 제 안에 놀라운 회복력과 힘이 있음을 상기시켜 줄 테니까요. 한국은 제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준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제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었죠. 그 깨달음으로 전 인생이 던지는 그 어떤 것도 맞설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어떤 꿈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가득한 마음과 희망으로 가득한 영혼으로 전 흥분과 가능성의 감각을 안고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놀라운 모험과 기회들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저를 변화시켰고 이제 세상을 바꿀 차례는 제게 온 거예요. 한 번에 한 발짝씩 천천히요.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